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부의 사드 결정 이후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북핵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불핵 불용 기조는 재확인했지만 사드 이견은 좁히지 못했는데요. 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사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결정 이후 첫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양국 간 이견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라며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박 대통령은 사드가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갖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해 관계인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상대국의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며 사드 문제가 잘 처리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推动中韩关系在正确的轨道上平稳健康的发展，并为促进地区和世界和平与发展发挥积极的作用。 이처럼 두 정상은 사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중국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3국 간 사드 논의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한미중 사드 논의 제안이 실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사드 정국을 푸는 하나의 해법으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항저우에서 연합뉴스TV 김영입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는 G20 정상회의 등을 겨냥한 북한의 무력 시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은 낮 12시 15분쯤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한 지 불과 2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무력 도발을 한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한 미사일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미사일 3발 모두 1000km 안팎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지 12일 만으로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눈앞에 앞둔 시점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4년 9월 초에도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2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G20 정상회의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도발로 인해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및 대북 제재 압박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동향이 또 있을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3발 중 2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발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이 북미 지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어 전략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태평양 사령부 등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